전형별로 짚어봤는데요. 일반 전형 그리고 인턴 전형 짚어봤고요. 이번에 스펙테클 전형입니다. 간략하게 짚어주시면요. 네, 스펙테클은 롯데정보통신에서 보안 직무 채용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포트폴리오 주제가 그 보안이기 때문에 해킹 관련 프로젝트 아니면 클라우드 보안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신 분들이 지원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과거에 해놨던 이력이 있으신 분들만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보안 관련해서 정보 누출 이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자기소개서도 작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넣어두면 나중에 역량 PT 면접과 이후에 있을 그 면접 질문으로도 좀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보안과 가장 좀 열심히 준비한 보안 기사까지 있는 분들은 보안을 쓰되 그게 아니라면 중복 지원이 롯데정보통신 내에서는 불가하니까 일반 전형 그 중에서도 무난한 이공계 컴공 소프트웨어 직무를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펙테클 전형 일단 롯데정보통신 보안 직무에서만 진행을 한다는 부분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산학 장학생 전형이 있는데요. 어떤 전형인지 먼저 좀 내용을 들어볼까요? 여기는 일단 그 지원 자격 자체가 3학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엄연히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번 상반기에 지난주까지 채용을 했었던 삼성의 인턴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도 인턴 전형을 지원하는 자격 요건이 3학년부터잖아요. 그래서 좀 그 신입으로 채용되는 것을 확정하는 걸 전제로 해서 우수한 인력을 미리 선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공고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당근책을 많이 줘요. 네. 입사하면 뭐 노트북도 선물로 준다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뒀더라고요. 공고에 막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저도 보면서 진짜 미래 인재에 대한 선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구나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전형인데, 보시면 아까 일부에 말씀드린 대로 석사 이상인 분들이 지원 가능한 연구 파트와 그리고 학사분들, 대학교 3학년 분들이겠죠. 3학년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 생산 파트로 나뉩니다. 롯데캐피탈의 연구개발 파트는 그 연구개발에 각각 괄호 쳐져 있어서 아마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수소는 차량용 수소 탱크를 개발하는 부서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마 가장 최근에 엊그젠가 어제에도 수소 탱크에 대한 이제 상용화 승인 심사를 받겠다라는 롯데케미칼의 그 뉴스 기사가 뜬 것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지원하실 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배터리는 이 롯데케미칼에서 하는 배터리, 요즘에 2차 전지 배터리 이야기 많은데 분리막과 관련된 그 사업을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공정 연구는 이제 이거는 본래 롯데케미칼의 가장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화학의 공정 효율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거, 여기까지 석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연구 파트에 대한 공고였고요. 생산관리 파트 이제 학사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데 뭐 생산관리입니다. 내용들은 앞에서 쭉 말씀드렸지만 생산 공정 그리고 품질 이와 관련된 이슈들을 좀 다룰 분들, 그래서 3학년 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포지션이 이제 인문계 분들은 물론 지원이 어렵겠지만 이 케미칼의 산학 장학생 전형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 미리 한번 도전을 해본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 롯데케미칼이 뭐 여담이긴 하지만 계열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급여가 셉니다. 그래서 네. 여기 3학년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갖고 도전해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전형별로 저희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 전형 내용이 이렇게 다르듯이 채용 프로세스도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전형별로 좀 짚어주세요. 크게 4가지 채용 전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원래 여기에 그 전역 장교 채용과 뭐 때에 따라서는 장애인 채용까지 같이 이루어져서 6개까지 최대가 열릴 수 있는데 전역 장교분들을 따로 뽑는 채용 전형이 없다라는 건 사실 아쉽지만, 그래도 4개의 채용 전형이 열린 건 그래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각 채용 전형별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채용 프로세스가 조금씩 달라서 이 점은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일단 일반 전형, 8개 계열사에서 진행하는 일반 전형은 서류 접수 이후에 LTAB을 보는데 인적성 전형인데,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유형 자체도 바뀔 것 같다라는 지금 공고가 올라왔으니까 그건 좀 더 서류 전형 이후에 확정 공지를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접, 여기서는 원데이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신입으로 합격되는 프로세스고, 인턴은 서류 전형 이후에 롯데렌탈에서 진행하겠죠. 역량 면접을 보고 인성 진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인성 검사일 거예요. 그래서 면접은 하나 본 다음에 인턴 자격으로 먼저 합격을 해서 인턴 실습을 보고요. 2달 정도 할 겁니다. 5월, 6월. 그리고 전환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환되면 신입으로 합격하는 프로세스고, 스펙테클은 서류에서
자격증과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지만 포트폴리오 심사만 이루어집니다. 일단 그 자소서는 보진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면접 단계로 넘어가서 여기서는 이제 온라인 LTE나 이런 인적성을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PT 면접을 보는데 여기서 PT를 여러분들이 뭐 서서 본다고 하면 다시 앉아서 역량 면접까지 자소서 기반으로 치러질 것 같아요. 자소서를 작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고 임원분들이 보시게 될 임원 면접까지, 인성 면접까지 치러진다라는 거. 그리고 스펙테클로 합격을 하면 정보통신의 최종 신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마지막 산학 장학생은 여기가 조금 면접 전형이 살짝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독특한 면이 서류를 제출을 하면 그리고 나서 전공 PT 면접을 봅니다. 여기까지는 스펙테클 전형에서 보는 그 PT 면접과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PT 면접 합격자에 한해서 인성 검사를 실시한 뒤에 인성 면접을 또 봐요. 그러니까 원래 스펙테클 같은 경우는 하루에 PT 면접과 인성 면접을 같이 보고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최종 합격자가 나오는데 산학 장학생은 PT 면접 다음에 텀을 두고 합격자를 선발을 하고 인성 면접을 따로 본다라는 거. 이것까지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면 이 네 가지 전형에 대한 프로세스는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용 과정 하나씩 짚어볼 텐데 일단 뭐 서류 전형은 모두가 좀 동일하니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롯데 같은 경우는 자소서 항목이 늘 좀 같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까요? 원래 진짜 안 바뀌거든요. 네. 근데 진짜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뀌는데 네. 작년 하반기에 수시 채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DTAI도 막 말씀드렸었고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바뀌어 있는 추세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계열사별 채용으로 바뀐 올해 상반기 트렌드를 봤을 때 수시 채용으로 그 기조가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어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뀐 계열사들이 더 많습니다. 안 바뀐 계열사는 일단 렌탈, 오토리스, 푸드, 캐피탈, 물산 5개 계열사인데 뭐 롯데그룹의 자기소개서 항목, 그룹 공통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 5가지 항목 지원 동기, 성장 과정, 사회활동, 직무 경험, 입사 후 포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작성하신 것들이 있다고 하면 뭐 그대로 갖다가 붙여넣어도 되는 같은 직무의 같은 계열사라고 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도 변화를 조금 꾀한 게 그 중에서도 제가 그 식품 계열사는 더 안 바뀌거든요. 네. 안 바뀌는데 식품 계열사 제가 있었던 제과를 비롯한 푸드, 칠성 정말 안 바뀌는데 푸드에서 항목은 안 바뀌었는데 1번 지원 동기와 2번 성장 과정에서 각각 작성하는 글자 수가 조금씩 늘어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식품 계열사의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보는데 네. 아무튼 그만큼 좀 더 지원 동기와 성장 과정을 힘주어서 써달라는 좀 이야기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물산의 2번은 원래 성향 성격을 물어보던 거 성장 과정의 가치관을 쓰면 가치관과 유사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쓰면 되는 거라서 바뀌지 않은 거를 일단 묶어두었고 그럼 이 그룹 공통 항목을 쓸 때 어떤 항목에 가장 좀 중점을 두고 열심히 써야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롯데 이번에 채용이 좀 다양하게 열려서 뭐 당연히 다 잘 써야겠지만 특히나 저는 요즘에 직무 중심의 채용이다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4번 직무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 조금 여러분들이 더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자 수도 가장 많이 작성하게끔 하는 800자로 되어 있고 그래서 보시면 희망 직무 준비 과정과 직무에 대한 본인의 강약점을 기술해 줘야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직무 역량을 쓰는 데 있어서 강점과 약점을 가장 이상적이고 무난하게 쓰려면 직무에 필요한 희망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한 2가지 정도로 제시를 한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준비를 해서 갖고 있는 건 강점으로 어필을 하시고 아직 채 미처 다 보유하지 못한 키우지 못한 역량은 2번째 역량은 약점으로 제시하면서 앞으로 준비해 나가겠다라는 과정으로 보여주시면 4번을 아마 가장 좀 임팩트 있게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룹 공통 항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 외에는 기존에 쓰던 대로 뭐 성장 과정이나 사회 활동 이렇게 우리가 뭐 다른 계열사에 지원을 하셨던 거라든지 다른 회사에 지원했던 것 크게 지금 보시면은 뭐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뭐 복사를 해서 조금 그 기업명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요 자체만 바꿔서 작성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항목들이었습니다. 네. 공통 항목 계열사들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가장 또 많은 직무를 채용하는 계열사가 이번에 롯데 정보통신 케미칼 2 회사입니다. 자사만의 항목을 좀 제출하는 걸로 유명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어떨까요? 맞아요. 원래 정보통신도 안 바뀌는 계열사 중에 하나였는데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갑작스럽게 뜬 수시 채용, AIDT 채용부터 자기소개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뀐 내용이 올해에도 역시나 출제가 되었는데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와 포부 원래 그룹 공통에서는 1번 지원 동기, 2번 입사 후 포부를 나눠서 물어봤던 걸 롯데정보통신은 바뀌면서 동기 포부를 같이 물어본다라는 특징이 1번에 있고 그럼 그걸 같이 물어봤으면 나머지 항목으로는 뭘 물어볼까를 보면
뭐 2번에 보시면 직무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3번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약점, 4번 본인이 보유한 직무 관련 스킬도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거고 역량이 되겠죠. 5번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자신의 기술도 어떻게 보면 스킬, 역량이 되겠죠. 2번부터 5번 4개 항목 모두 800자가 다 역량과 관련된 항목을 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역량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가지고 있지 못한 약점으로 볼 수 있는 걸 3번에 쓰는 거고 나머지는 내가 갖고 있는 걸 2번, 5번에 쓰는 거고 네. 나머지 4번은 그 역량 중에서 내가 얼만큼 갖고 있다를 써주는 건데 큰 틀에서 보면 역량이기 때문에 정보통신 쓰시는 분들은 다짜고짜 지금 자기소개서 작성에 들어가기보다는 내가 지원한 직무, 아까 공고가 굉장히 다양하게 열렸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양한 공고별 지원하는 직무에 맞춰서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되는 키워드들을 A부터 Z까지 쭉 한번 나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성하기 전에. 그래서 각각의 역량 키워드들을 2번에서 5번 중에 어디에 배치할 거고 각각의 경험들은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개요부터 작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롯데정보통신은 이걸 임박해서 작성을 하려고 하면 내용의 중복 혹은 키워드의 중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롯데정보 쓰시려는 분들은 정통은 좀 미리미리 우리가 좀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건 일반 전형은 모두 다 800자인데 스펙테클 전형도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500자를 작성해야 됩니다. 조금 간소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작성하는 틀 자체는 동일해요. 필요한 역량을 쭉 우리가 스펙테클은 보안이죠. 보안과 관련된 역량을 먼저 나열하고 정리하고 작성하는 걸 추천드리고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은 직무를 채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원래부터 독자 노선을 걸었습니다. 원래 그룹 공통 항목을 가져오기보다는 자사 항목이 원래부터 존재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자사 항목을 그대로 출제했다라는 게 눈에 띄고요. 보시면은 뭐 1번부터 5번 케미칼을 지원하셨던 분들은 아마 익숙한 항목들일 건데 2번 항목에 있어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사건 이걸 뭐 써야 되냐 이것도 그러면 정보통신처럼 역량을 써야 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역량 같은 내용은 전 개인적으로 3번에 좀 더 집중해서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2번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거잖아요. 지금의 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저를 이렇게 만든 것처럼 나를 만드는 이런 그 인격체를 만드는 여러분들의 가치관적인 그 가치관의 계기가 됐었던 사건을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1번의 지원 분야에 대한 이해도, 3번의 직무 역량, 4번의 도전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성향, 5번의 팀워크와 관련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본연의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은 2번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치관 항목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자 수는 모두 다 700자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일반 전형은 그렇고요. 다만 산학 장학생, 그 석박사의 3학년 이상 혹은 그 생산관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사의 3학년 이상 분들은 자기소개서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따로 좀 확인을 하셔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롯데케미칼 어느 정도 좀 리뉴얼이 된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아예 새롭게 바뀐 곳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롯데리조트 맞습니까? 네, 롯데리조트도 원래 안 바뀌었는데 네. 요즘에 이제 계열사 채용으로 바뀌면서 바뀌었습니다. 싹 바뀌었어요. 원래 5개 그룹 공통 항목이었는데 한 항목이 줄고 4개 항목으로 바뀌면서 한국도 굉장히 제 생각에는 트렌디하게 바뀐 것 같아요. 트렌디하게. 트렌디하게. 일단 뭐 4번부터 보시면 영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원래 롯데 그 자기소개서 중엔 영어가 들어간 걸 제가 결코 못 봤는데 영어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로 저는 굉장히 트렌디하다 느꼈고 롯데에서는 네. 트렌디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이유와 목표 정보통신에서 리뉴얼된 항목 1번과 유사한 동기포부를 물어보고 있고 2번에서 장단점 그리고 3번에 근데 이거 보시면 1번과 3번 지원 동기를 2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1번은 회사 지원 동기, 3번은 직무 지원 동기예요. 이거를 좀 우리가 그 하나의 흐름으로 작성하고 싶으면 저는 롯데리조트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작성 순서를 1, 2, 3, 4번으로 가져가기보단 3번, 1번으로 가져가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3, 1.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업관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직무로서의 지금 지원 직무 그리고 그 지원 직무가 가장 잘 펼쳐질 수 있는 곳, 직장으로서의 리조트를 가져가시는 이 논리구조를 해서 가져가서 3번, 1번 순서대로 쓰시고 2번은 여러분들의 그 장단점인데 직무상의 장단점을 쓸 수도 있지만 3번의 직무 관련된 그 준비해왔는지 역량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향적인 조금 장단점, 성향적인 장단점을 작성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4번 보시면 인재상 3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작성하셔야 되는데 리프레시, 리무브 바운더리, 리설브 중에 고르셔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프레시 같은 경우는 새롭게 하다, 창의적인 경험을 이걸 선택하실 분들은 창의적인 경험을 쓰라라고 저는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리무브 바운더리는 경계를 허무는 건데 이거는
팀워크와 관련된 걸 쓰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신과 다른 배경에 조금은 장벽이 있었던 팀원과 갈등을 해결했었던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그런 경험이 어떨까 싶고, 그리고 마지막에 리졸브는 그냥 나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팀워크보다는 진짜 나의 분석력을 강조하고 싶다. 원인에 대한 분석, 대안에 대한 탐색을 강조하고 싶으신 분들은 리졸브를 선택해서 자신의 500, 700자 경험을 작성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까지 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롯데리조트의 리뉴얼된 항목이었습니다. 네. 계열사별로 중복 지원 가능하다고 해서 전 조금 쉽게 생각했는데 역시 자소서에서 머리가 더 아플 걸리네요.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류 전형을 좀 짚어봤고 그 다음 전형이 인적성 LTEP입니다. 이번에 온라인으로 출제가 되죠. 네, 그 공고에 보시면 채용 공고 사이트에 공지가 올라온 게 있어요. 네. 인적성 진단 LTEP 변경 안내라고 들어가자마자 뜹니다. 크게. 그 내용을 보면 그 진단 방식은 온라인 진행, 이거는 뭐 우리가 G사에서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진단 내용에 여러분들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워딩으로 돼 있냐면 업무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과제 해결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서 1부에서 제가 우리은행이나 CJ 대한통운의 제일제당 CJ그룹에서 면접을 보는 1차 면접 방식이라 비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고요. 사실 저도 어떻게 출제될지 완전 이번에 싹 바뀌는 거라서 추측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 그냥 저도 처음에는 온라인 LTEP으로 진행되면서 아무래도 오프라인 그 방역을 지침 준수하다 보니까 삼성을 따라가겠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변경 안내라는 공지가 뜨면서 우리가 이걸 볼 겁니다. 업무에 따른 과제 해결 방식을 볼 겁니다라고 해서 기존의 롯데에서 시도해보지 않은 방식이라서 좀 네. 추측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그리고 아래 그 주석 표시로 기존 공통, 비공통 과목 구분도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 이게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혹은 인문계 그 지원하는 분들의 전공별로 시험 과목이 달랐어요. 네. 뭐 수학이 나오든지 아니면 언어가 한 번 더 나오든지. 근데 그런 거 아예 싹 다 폐지하고 그냥 우리는 이거 하나로 보겠다. 그러니까 인문계, 이공계가 상관없는 실제 업무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에피소드 혹은 과제 사항들이 부여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가 겁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류 이후에 상세 내용은 추후 서류 합격자 대상으로 안내해 드린다고 나와 있으니, 제가 이건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서류 합격자, 제가 같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 합격자 분들에게 나오는 안내 사항을 좀 몰래 가져와서 뭐 협의를 해서 가져와서 좀 최대한 그 인적성을 잘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드리면 좋지 않을까. 원래 인적성 LTEP 하면 저기 서서 제가 문제를 푸는데 네. 그런 방식은 아닐 것 같고요. 그 점도 제가 한번 좀 고민을 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온라인 인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좀 준비를 할 때 준비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좀 그날 시험날 많이 좀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을까요? 일단 이거는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내려놓고. 네, 원래 그 인적성 LTEP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뭐 여기서 시험 살짝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네. 17년 이후로 롯데 원래 LTEP이 면접 때 하루에 면접과 동시에 진행되는 그냥 소위 말해 하위 10% 15%를 걸러내는 시험에서 아예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고사장을 따로 섭외를 하고 시험을 보고 상위 몇 프로를 합격시키는 시험으로 바뀌면서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라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추측하기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LTEP을 따로 너무 지금 집중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이거는 서류 합격 이후에 다시 정확한 공지를 준다고 했으니까 조금 우리가 내려놓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삼성 G사트가 곧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G사트 체액을 다시 한번 회독한다는 생각으로 다른 기업의 그 확정적으로 온라인 G사트 언어나 추리를 보는 기업들의 공부 그리고 고민, 그에 대한 대비가 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롯데의 LTEP은 나중에 제가 조금 더 확정된 내용이 있으면 추가적인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 방법까지 해당 가이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인적성 문제들을 좀 열심히 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면접 전형인데요. 계열사별로 좀 다르게 진행이 되나요? 맞습니다. 이 롯데 같은 경우는 계열사별 그리고 계열사에 앞서서 채용 전형별로도 면접이 굉장히 진행하는 면접 유형이 다르다라는 것을 앞서서 채용 진행 프로세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제가 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표로, 지금 나오는 표로 정리를 해뒀습니다. 일반 전형에는 8개 계열사의 채용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가장 특징적인 건 GD, 그룹 디스커션 면접이 없어졌어요. 그룹 디스커션, 토익, 롯데에서의 GD는
그 우리가 흔히 하는 찬반 토론이라기보다는 토의를 진행합니다. 토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이슈를 주고 여기에 어떤 과제, 이 과제를 주고 이에 합당한 가장 이상적인 결론, 대안, 아이디어 여러분들끼리 한번 의논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보세요가 GD 면접이었어요. 근데 한 곳에서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었죠. 온라인 인적성으로 바뀌면서 온라인 인적성의 주제가 업무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과제 해결 방식이라고 나온다라고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그래서 제가 유추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GD 면접을 실시하지 않고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온라인 인적성 단계에서 실제 업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제를 주고 그에 대한 대안을 물론 토론 형식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혼자 아이디어를 발견을 해서 제안을 하는 게 온라인으로 출제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한 건데 그건 솔직히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 면접 전형에서 원래 보통 GD 면접을 봅니다. 근데 우리 때의 대표적인 면접인데 안 보는 것에 착안을 해서 말씀드렸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특징적인 것은 영어 면접을 롯데 케미칼만 본다는 거. 근데 뭐 조금 더 많은 공고 채용 계열사들의 그 채용이 진행이 되면 영어 면접을 보는 롯데 면세점이라든지 호텔의 계열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워하는 게 지금 전체 전형 그리고 계열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데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유통 계열사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롯데 유통은 아마 제 생각에는 다가오는 한 4, 5월쯤에는 채용을 하지 개인적인 생각에는 왜냐하면 롯데 유통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발표된 뉴스에 따르면 어제일 거예요. 롯데가 중고나라를 인수한다고 해서 중고시장에 요즘에 당근이 굉장히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고시장을 유통해서 롯데 쇼핑이 인수를 하거든요. 들어가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그 말인즉 그에 필요한 인력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네. 그에 대해서 유통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반반이긴 합니다만 이베이 온라인 이커머스를 조금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추가될 것이기 때문에 이 채용 전형과 계열사를 보면서 유통을 준비하신 분들은 면세점이나 백화점, 하이마트, 슈퍼 채용 쓸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끝난 게 아니고 계열사별 채용 전형도 이제는 3월, 9월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언제 뜰지 모르고 제 생각에는 곧 뜰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채용 전형을 좀 기다려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통 채용도 한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롯데그룹의 2021년 상반기 공채에 대해서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마롯데 씨의 마지막 조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롯데의 아들, 롯데가 낳은 아들. 마지막 조언이라고 하는 네. 것까지는 없지만 계속 강조드리지만 라떼는 저 때는요 한 군데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한 군데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룹사 전체로 공고가 열리는 거다 보니까 이지망을 접수받긴 하나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칸 자체도 없었어요. 그 말인즉 웬만하면 1지망으로 다 뽑겠다는 건데 지금은 작년부터 바뀐 게 뭐냐면 이지망에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칸을 추가해줬고 올해는 아예 그냥 계열사별로 불리한 채용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원서 자체를 따로따로 작성할 수 있는 자격증 뭐 전부 다 각각의 원서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공고 그리고 직무도 굉장히 다양하게 열렸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원할 수 있는 파트, 포지션 자체가 저는 최소 3개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방금 뭐 일부에서도 예시를 드렸지만 제가 지원한다고 해도 4개의 지금 공고는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공고가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여러분들은 또 확률을 높이는 전략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일반, 인턴, 스펙테클까지는 못해도 일반과 인턴까지는 같이 고민을 해서 최소 3개 이상의 원서는 근데 아시다시피 정보통신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염두를 해두고 중복 지원에 적극적으로 좀 임하자. 요거까지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